안녕하세요.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서 전원주택과 전원주택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이미 전원주택과 관련된 동영상이 수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주 마치 그림과 같은 그런 정말 잘 지은 전원주택 참 많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세월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첩첩산중 강원도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처음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게 벌써 십수년 전입니다. 처음엔 다 미친놈 취급했죠. 그게 되겠냐? 뭐 그거겠습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번씩 위험한 고비 넘기면서 또 사고도 나고 사기도 당하면서 꾸역꾸역 만들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잠시 옆길로 샜습니다만 저에 대한 히스토리는 언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법 많은 전원주택단지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만 요즘 같은 그 시대에는 인터넷에 전원주택 네 글자만 쳐도 수없이 많은 정보와 자칭 노하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한들 몇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과 원칙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어떤 전원주택 단지가 개발에도 성공하고 분양도 잘 되는가, 역설적으로는 소비자는 어떤 전원주택 단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명확한 해답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왜? 개인적으로 목적도 다르고 취향도 너무 틀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바다나 강이 꼭 보여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계곡이다, 나는 산이다, 이뿐입니까? 나는 주말주택이다, 아니 나는 귀농 귀촌이 목적이다. 다 틀리죠. 또한 단지 입지도 틀리고 형상도 틀리고 주택 건축 디자인도 틀리고 마감재도 틀립니다. 이처럼 너무 개별적인 조건은 다 틀리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몇 가지만 저는 꼭 집어가지고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업 방식이 통상적으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 때 적용되는 업무 메커니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비단 전원주택뿐만은 아니죠. 아파트도 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즉 시행사, 토지주가 존재하고 여기에 시공사가 공사를 담당하고 또 설계회사, 분양회사, 광고회사들이 협력회사로 함께 가는 시스템. 이 방식이 틀렸다는 거나 잘못된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개발 성공 중 첫 번째 조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설회사가 직접 사업주, 토지주가 되는 겁니다. 단지 기반공사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모든 공사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두말은 나이가 없고요. 땅값과 건설비 마진을 동시에 취하기 때문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향후 사업관리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작 몇십 세대에 불과한 전원주택 단지의 시행사, 시공사가 각각 존재하다 보니 역시 우려한 대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시행사가 시공사 공사비를 떼먹고 시공사는 열받아서 유치권 행사하고 부실공사에 하자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최종적으로 손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 분양자, 소비자가 봅니다. 결론적으로 전원주택 단지 선택하실 때 토지주,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 전원주택 단지 모든 현장에 적용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방식을 적극 추천드린 이유는 비단 비용뿐만이 아니에요. 향후 사업의 안정성이라든가 공사, 사후 관리, 하자 관리 등 모든 것을 감안한 나름대로 발견한 묘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두 번째 성공 비법입니다. 토지 분양과 건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원주택단지.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토지 분양과 건축을 동시에 하는 전원주택단지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 방식이 단지 개발을 조기에 마무리시키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땅부터 사놓고 집은 나중에 짓자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게 걸림돌이긴 합니다. 제 주변에도 10년이 넘은 지금도 단지 내에 빈 땅이 있는 전원주택 단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단지는 사는 내내 단지가 공사판이죠. 공사소, 쓰레기, 먼지 때문에 입주자들의 곤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정답은 없는 겁니다. 즉 토지 분양과 건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단지만 일부러 찾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방식도 각 개인의 다양성에 우선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타운하우스 따라하기. 통일된 건축 디자인으로 단지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방식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전원주택도 가급적 원 컨셉, 즉 단일한 건축 디자인으로 가는 게 결국 미래를 위해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각자의 다 취향이 있는 건데 이게 뭔 소리야. 물론 너무 획일적이라는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지가 하나의 통일된 건축 형태로 지어지면 뭔가 정리된 일체감이 존재합니다. 또한 동일한 건축 공법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하자 관리에도 집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개개인 집이 모두 틀리고 시공사도 다 틀리면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그 피곤함과 스트레스는 한 번쯤 살아보신 분들은 이미 짐작이 되시는 내용이에요.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전원주택단지의 개발 성공, 분양 성공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미 십수년간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이미 드러난 진실이자 그리고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이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많은 전원주택 개발업자분이나 이해 관계자분들도 한 번쯤은 귀담아 들으셔야 하고요. 또 앞으로 전원주택에 관심 있는 소비자분들 역시 타산지석의 격언으로 유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